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만 일정하지 않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자를 흐트러뜨리는 것 같은 소리. 나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식혔다. 문을 밀자 안쪽에서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생활지도사 김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방 사용 안 하셨죠? 나는 문턱에서 멈췄다. 은주 씨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엑셀 시트에는 804호 옆으로 빈칸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3월 12일 거주 기록이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화면을 돌렸다. 입소 일주일째 되는 날의 기록이었다. 나는 시트를 따라 내려가며 날짜를 확인했다. 3월 11일 804호 입실 오후 8시. 3월 13일 804호 입실 오후 7시. 그 사이 3월 12일 나는 비어 있었다. 저 그날 방에 있었어요. 기록상으론 안 계셨어요. 은주 씨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단정적이었다. 나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빈칸은 단순히 입력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셀 자체가 회색으로 처리돼 있었다. 해당 없음이라는 표시였다. CCTV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확인했어요. 12일 오전 9시 이후로 복도에 안 잡히셨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나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아침 일찍 문을 잠그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하루를 보냈다. 점심도 저녁도 거르고 누군가 노크했던 것 같기도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식사 기록은요? 12일엔 식당 이용 안 하셨어요. 방에서 안 나간 거니까 당연하죠. 출입 로그에도 없어요. 은주 씨가 마우스를 클릭했다. 새 창이 떴다. 카드키 출입 기록. 3월 11일 오후 8시 14분 입실. 3월 13일 오전 7시 32분 퇴실. 그 사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형광등 불빛이 모니터 화면에 반사돼 눈이 부셨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3층 사무실 창으로는 주차장과 정문이 보였다. 차들이 천천히 들어오고 나갔다. 모든 게 정상이었다. 혹시 다른 방 쓰신 거 아니에요? 804호 말고. 아니요. 친구 방이나 라운지 같은 데 계신 거 아니고요? 아니라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주 씨는 잠시 나를 보더니 시트를 출력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다. 그녀는 그걸 집어 내 앞에 놓았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804호 열 전체가 인쇄돼 있었다. 11일, 13일, 14일, 15일. 12일만 비어 있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살짝 구겨졌다. 저 분명히 있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은주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친절함 뒤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다. 조심스러움. 아니 경계. 나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방 가볼게요. 잠깐만요, 아직. 나는 문을 밀고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다. 나는 계단을 올라 8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다. 카메라가 있었다. 계단 중간중간에도 카메라는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보다는 나았다. 804호 문 앞에 섰다. 문패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카드키를 찍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어제 나갔을 때와 똑같았다. 침대는 정돈돼 있고 책상 위엔 노트북이 닫힌 채 놓여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손을 뻗어 시트를 만졌다. 세탁된 지 사흘쯤 된 느낌.
부드럽지만 약간 뻣뻣한 감촉. 나는 침대 아래를 들여다봤다. 먼지 하나 없었다. 청소가 된 거였다. 아니다. 청소가 아니었다. 나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작은 종이였다. 점검 스티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정기 점검 완료 2025.03. 12. 나는 스티커를 집어들고 창가로 갔다. 햇빛 아래에서 다시 봤다. 날짜는 분명했다. 3월 12일. 내가 없었던 그날.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발소리는 804호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 2번. 나는 점검 스티커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다. 은주 씨였다. 그녀 뒤로 시설 관리팀 직원이 서 있었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 이름표에는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확인 좀 하려고요. 은주 씨가 말했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민수 씨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방 배치도가 떠 있었다. 전기 사용량부터 볼게요. 그는 벽에 붙은 계량기 앞으로 갔다. 태블릿으로 뭔가를 찍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 씨에게 보여줬다. 12일 사용량 제로예요. 확실해요? 네. 11일 밤 11시 이후로 13일 아침 7시까지 전기 안 썼어요.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손으로 커튼을 만졌다. 이 커튼은 내가 3월 12일 아침에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고 나는 창틀에 기대 앉아 아래 주차장을 봤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누군가 짐을 나르고 누군가 전화를 하며 걸어갔다. 나는 그걸 하루 종일 봤다. 쓰레기통도 비었네요. 은주 씨가 책상 밑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돌아봤다. 그녀가 쓰레기통을 들어 올렸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새 비닐봉투가 깔끔하게 끼워져 있었다. 청소 들어왔죠? 12일엔 청소 안 들어왔어요. 기록상 방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민수 씨가 침대 쪽으로 갔다. 그는 시트를 들춰보고 베개를 만지고 매트리스 모서리를 확인했다. 마치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것처럼. 나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침구 교체 기록은 11일이에요. 그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다. 화면에는 세탁 일지가 떠 있었다. 804호 침구 교체 3월 11일 오후 2시. 다음 교체 예정일은 3월 18일이었다. 제가 12일에 이 침대에서 잤어요. 사용 흔적이 없는데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그는 베개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일어섰다. 은주 씨가 나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감정이 있었다. 조심스러움과 경계. 그리고 이제는 확신도 섞여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갤러리를 열었다. 3월 12일 사진들을 찾았다. 저녁 7시 32분에 찍은 사진. 이 방 안, 이 침대, 이 창문. 나는 화면을 은주 씨에게 보여줬다. 이거요. 제가 그날 밤에 찍었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사진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옆으로 넘겼다. 민수 씨도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봤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 정보 확인해 볼게요. 민수 씨가 휴대폰을 가져갔다. 그는 파일 정보를 열었다. 날짜, 시간, 위치 정보가 나타났다. 3월 12일 오후 7시 32분. GPS 좌표도 표시돼 있었다. 이거 조작 가능하잖아요. 네. 사진 메타데이터요. 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다시 받았다. 화면 속 사진을 봤다. 침대 위로 기울어진 빛, 커튼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 창틀에 놓인 물컵. 모든 게 실제였다.
나는 여기 있었다. 조작 안 했어요. 그럴 의도가 없었어도 시간 정보가 틀릴 수 있어요. 휴대폰 설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은주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부드럽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다시 열었다. 확대했다. 창밖 주차장에 보이는 차들, 저녁 노을빛을 받은 건물 외벽, 그리고 창문에 비친 내 얼굴. 창밖 빛각도 보세요. 이게 저녁 7시 30분쯤 빛이에요. 민수 씨가 창가로 갔다. 밖을 내다봤다. 지금은 오전 11시였다. 햇빛이 정면에서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했다. 일몰 시간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만으론 증거가 안 돼요. 계절마다 빛각도 비슷한 시간대 있거든요.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뭔가 더 있어야 했다. 증거. 내가 여기 있었다는. 하지만 방 안은 너무 깨끗했다. 흔적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CCTV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복도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로비 전부요. 확인했어요. 다시요. 은주 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민수 씨와 눈빛을 교환했다. 무언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녀가 다시 나를 봤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다른 증거 있으면 사무실로 가져와 주세요. 증거가 아니라 확인이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 씨가 태블릿을 들고 문 쪽으로 갔다. 은주 씨도 따라갔다. 나는 그들이 나가길 기다렸다. 문이 닫혔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화면 속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이 뜨거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다. 하얀 페인트, 형광등, 스프링클러, 그리고 구석에 작고 검은 반구형 물체. 카메라였다. 방 안에도 카메라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빨간 불빛은 켜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점검 스티커를 꺼냈다. 파란색 종이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정기 점검 완료 2025.03 12. 그날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다. 점검을 했다. 그리고 내가 없다고 기록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시설 내부 게시판에 접속했다. 로그인 후 민원 게시판으로 들어갔다. 색을 작성. 제목 3월 12일 거주 기록 정정 요청. 본문에 사진을 첨부하고 점검 스티커 발견 사실을 적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려다 멈췄다. 이걸 올리면 나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된다. 게시판 화면은 3시간 동안 그대로였다. 커서가 깜빡였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 채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주차장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저녁 7시.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다시 노크. 3번. 그리고 카드키 찍는 소리. 문이 열렸다. 은주 씨가 아니었다. 시설장이었다. 정장을 입은 50대 여자. 이름표에는 윤미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책상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나를 봤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 거리는 2미터쯤. 오늘 있었던 일 보고받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민원 게시판 글 아직 안 올렸죠? 어떻게 알아요?
확인했어요. 올리기 전에 이야기 좀 하면 좋겠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설득하려는 톤이 아니었다. 통보하는 톤이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주먹을 쥐었다. 내일 오전에 간담회가 있어요. 시설 운영 관련 내부 회의인데 당신 건도 다룰 예정이에요. 무슨 건이요? 거주 안정성 검토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이 아니에요. 절차예요. 무슨 절차요? 기억과 기록이 반복적으로 불일치할 경우 거주 불안정 대상자로 분류돼요. 보호 차원에서요. 보호. 그 단어가 방 안에 떨어졌다. 나는 손을 폈다 쥐었다 반복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저 정상이에요. 그것도 알아요. 그녀가 일어섰다. 창가로 갔다.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밖에서 불빛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 반쪽이 그림자에 가려졌다. 내일 회의 후에 몇 가지 제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동 범위라든지 면회라든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녀가 돌아봤다.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미안함 같은 게 스쳤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다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글 올리는 것도 다른 거주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절차가 끝날 때까지만요. 문이 열렸다. 그녀가 나갔다. 복도에 불빛이 흘러들어왔다가 사라졌다. 나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무릎도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밤 10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804호 앞에서 멈췄다.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어깨까지 덮었다. 발소리가 다시 움직였다. 멀어졌다. 새벽 2시. 다시 발소리. 이번엔 더 가까이 왔다. 문 바로 앞. 손잡이가 살짝 흔들렸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다. 카메라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빨간 불은 켜지지 않았다. 아침 7시. 노크도 없이 카드키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은주 씨였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회의 결과 나왔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다. 흰색 봉투. 시설 로고가 인쇄돼 있었다. 당분간 8층 출입만 가능해요. 식사는 방으로 배달되고요. 외출은 사전 신청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안정화될 때까지요. 안정화가 뭔데요? 은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문 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제 말 좀 들어봐요. 저 진짜 그날. 지금은 믿는 척 하세요. 나는 멈췄다. 은주 씨도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다. 목소리를 낮췄다. 기록을 믿는 척. 당신이 기억을 착각했다고 인정하는 척. 그래야 빨리 풀려요. 풀린다고요?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경계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은주 씨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로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서류 여러 장. 거주 안정성 검토 결과 제한 조치 안내, 심리 상담 일정. 마지막 장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대상 804호 거주자 분류 거주 불안정 조치 관찰 및 제한. 804호 옆에 작은 별표가 찍혀 있었다. 나는 서류를 뒤집었다. 뒷면은 비어 있었다. 하얀 종이. 나는 펜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다. 나는 3월 12일 방 804호에 있었다. 그 문장을 봉투 안쪽 여백에 작게 적었다. 누군가 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볼 것이다. 나는 봉투를 다시 닫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창밖을 봤다. 아침 햇빛이 주차장을 비췄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모든 게 정상이었다. 나만 빼고. 사흘이 지났다. 식사는 정확히 3번 문 앞에 놓였다. 노크 1번, 발소리가 멀어지고 그 다음 침묵. 나는 쟁반을 들고 들어와 책상 앞에서 먹었다. 밥, 국, 반찬 3가지. 언제나 같은 구성. 넷째 날 아침 쟁반을 내놓으러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있는 사람.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이름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804호 청소 들어가도 돼요? 네. 그녀가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나는 복도로 나가려다 멈췄다. 8층 출입만 가능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녀가 청소하는 걸 봤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오래 해온 일처럼.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물 흐르는 소리. 나는 카트 옆으로 갔다. 걸레, 세제, 비닐봉투. 그리고 태블릿 하나. 화면이 켜져 있었다. 청소일지. 방 번호와 날짜가 나열돼 있었다. 나는 재빨리 스크롤을 내렸다. 3월 12일. 804호. 청소 완료 거주자 부재 확인. 손가락이 멈췄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나왔다. 나를 봤다. 태블릿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죄송해요. 그냥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태블릿을 집어 카트에 넣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3월 12일 제가 청소 들어왔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날 방 비어 있었어요. 확실해요. 저 있었어요. 침대 정리돼 있었고 쓰레기통 비어 있었어요. 불도 다 꺼져 있었고요. 그녀가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나는 한 발 다가갔다. 침대 밑에 점검 스티커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날 날짜 찍힌 거요. 제가 주웠는데. 어디 있어요?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왜요? 점검 날짜랑 청소 날짜가 같으면 이상하잖아요. 보통 점검 후에 청소 들어가는데.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녀가 다시 나를 봤다. 이거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요. 그녀가 카트를 밀었다. 문을 열려다 멈췄다. 지하 1층 보관실 가보세요. 거기 예전 청소 기록 보관돼 있어요. 아무도 안 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직원 카드 키면 돼요. 근무 시간 아닌 때 가세요. 문이 열렸다. 그녀가 나갔다. 카트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밤 11시.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카메라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7층, 6층, 5층.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3층쯤 내려왔을 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 모퉁이에 붙어 숨을 참았다. 발소리.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멈췄다. 문 여는 소리. 4층으로 누군가 나갔다. 나는 다시 내려갔다. 지하 1층 문을 밀었다. 삐 소리. 카드키가 작동했다. 복도가 나타났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끝에 보관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다. 카드키를 찍었다. 빨간불. 다시 찍었다. 빨간불.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 돌렸다. 문이 열렸다. 잠기지 않았던 거였다. 안은 캄캄했다.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불이 켜졌다. 선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파일 상자, 서류 더미, 먼지 쌓인 태블릿들. 나는 선반을 따라 걸었다. 상자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2023 청소 일지, 2024 1분기, 2024 2분기. 나는 2025년 상자를 찾았다. 제일 구석 제일 위에 있었다. 의자를 끌어와 올라갔다. 상자를 내렸다. 먼지가 날렸다. 뚜껑을 열었다. 서류가 빼곡했다. 나는 3월을 찾았다. 804호를 찾았다. 그리고 멈췄다. 3월 804호 기록이 2장 있었다. 하나는 내가 본 것. 청소 완료 거주자 부재 확인. 다른 하나는 달랐다. 청소 진입 불가 거주자 응답 없음 재방문 필요. 날짜는 같았다. 3월 12일. 하지만 내용이 달랐다. 나는 2장을 나란히 놓고 봤다. 종이 질감이 같았다. 인쇄 상태도 같았다. 하지만 하나는 부재, 하나는 응답 없음. 나는 뒷장을 넘겼다. 3월 13일, 14일, 15일. 정상적인 기록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한 장. 접혀 있었다. 나는 펼쳤다. 메모였다. 손글씨로 빠르게 쓴 것 같았다. 804 2023.11 7 2024.02 14 2024.06 22 2024.09 18 2025.03 12 5개의 날짜. 모두 하루씩 비는 날들. 나는 메모 뒷면을 확인했다. 다른 방 번호들도 적혀 있었다. 701, 523, 619. 각각 날짜들이 나열돼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복도 밖에서. 나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불을 껐다. 문 뒤에 숨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보관실 문 앞에서 멈췄다. 손잡이가 돌아갔다. 문이 열렸다. 불빛이 흘러들어왔다. 손전등이었다. 누구 있어요? 은주 씨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참았다. 손전등 불빛이 선반을 훑었다. 내 쪽으로 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나와요. 봤어요. 나는 눈을 떴다. 천천히 문 뒤에서 나왔다.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은주 씨가 한숨을 쉬었다. 뭘 찾았어요? 기록이요. 804호 기록이 2개 있어요. 알아요. 나는 멈췄다. 그녀가 손전등을 내렸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지금은 믿는 척하라고. 왜 기록이 2개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녀가 문을 닫았다. 복도 형광등 아래 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한테 물어봐도 답 못해요. 내가 아는 건 당신이 위험하다는 것뿐이에요. 무슨 위험이요? 사라지는 거요.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은주 씨가 계단 쪽을 가리켰다. 올라가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은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랐다. 8층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봤다.
은주 씨는 지하 1층 문 앞에 서 있었다. 불빛 속에서 작아 보였다. 804호로 돌아왔다. 문을 잠갔다.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 7시. 노크가 울렸다. 2번. 나는 문을 열었다. 은주 씨였다. 손에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책상에 파일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어젯밤 일은 없던 걸로 해요. 네. CCTV 기록 지웠어요. 당신도 나도 지하에 안 간 거예요. 나는 그녀를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대신 이거 봐요. 그녀가 파일을 열었다. 거주자 명단이었다. 804호 이전 거주자들. 2023년부터 지금까지 5명. 각각의 이름 옆에 입소일과 퇴소일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날짜를 확인했다. 첫 번째 거주자. 2023년 11월 7일 기록 공백. 퇴소일 11월 20일. 퇴소 사유 심리 불안정. 두 번째 거주자. 2024년 2월 14일 기록 공백. 퇴소일 2월 27일. 퇴소 사유 심리 불안정.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사람은 어디 갔어요? 이동됐어요. 다른 시설로. 어디요? 모르겠어요. 기록에 없어요. 은주 씨가 명단을 뒤집었다. 뒷면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삐뚤삐뚤한 글씨. 701, 523, 619, 804 패턴 확인 필요 보고 보류. 이거 누가 썼어요? 저 전에 여기 있던 생활 지도사요. 작년에 그만뒀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표 내고 나갔어요. 그녀가 파일을 닫았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톡톡 두드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못 도와줘요. 왜요? 무서워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주 씨가 일어섰다. 당신도 조용히 있어요. 제한 기간 채우고 심리 상담 받고 정상 판정 받으면 돼요. 그러면 풀려요. 그러면 기록은요? 3월 12일은요? 없던 걸로 해요. 당신도 나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녀가 문을 열었다. 나갔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파일을 들고 창가로 갔다. 아침 햇빛이 주차장을 비췄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나는 명단을 다시 펼쳤다. 5개의 이름. 5번의 공백. 모두 사라진 사람들. 나는 펜을 꺼냈다. 명단 여백에 작게 썼다. 6번째 2025.03. 10이 나는 804호에 있었다. 사흘 후 심리 상담이 있었다. 3층 상담실. 창문 없는 방. 상담사는 50대 남자였다.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제한 생활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3월 12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을 깍지 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이요? 그날 방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록을 보니 아니더라고요. 상담사가 뭔가를 적었다. 펜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록이 맞는 것 같아요. 확신하세요? 네. 거짓말이었다. 상담사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체크했다. 상담은 30분 만에 끝났다. 일주일 후 제한이 해제됐다. 나는 다시 로비에 갈 수 있었고 식당에 갈 수 있었고 외출할 수 있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804호는 떠날 수 없었다.
방 배정은 바뀌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열었다. 편지지 한 장. 당신 차례는 끝났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옵니다. 흔적을 남겼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손글씨였다.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다. 나는 편지를 뒤집었다. 뒷면은 비어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예전에 받았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쪽 여백에 내가 적었던 문장이 있었다. 나는 3월 12일 방 804호에 있었다. 그 아래 다른 필체로 작은 글씨가 추가돼 있었다. 나도 있었다. 2024.09 18 심장이 뛰었다. 나는 다시 편지를 봤다. 누군가 내 흔적을 봤다. 누군가 같은 일을 겪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거주자 게시판에 접속했다. 새 글 작성. 제목은 804호에 대하여. 본문에는 하나의 문장만 적었다. 혹시 3월 12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올리기 버튼에 손을 올렸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눌렀다. 다음 날 아침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다. 저는 2월 14일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 날 11월 7일이었어요. 사흘째 6월 22일. 일주일 후 댓글은 12개가 됐다. 모두 다른 날짜. 모두 같은 경험. 나는 각각의 댓글을 읽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썼다. 하지만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나도 있었다. 한 달 후 나는 은주 씨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게시판 글 봤어요. 네. 지울 거예요? 아니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시설장이 알면 어떻게 될지 알죠?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네. 은주 씨는 잠시 나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나도 모르는 척 할게요. 대신 조심해요.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계단을 올라 8층으로 갔다. 804호 문을 열었다. 방은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문장 하나를 더 적었다. 오늘부터 나는 기록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적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작은 것들, 하찮은 것들, 하지만 분명한 것들. 시스템이 지울 수 없는 나만의 기록.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보다가 주차장에서 낯익은 사람을 봤다. 청소 카트를 끌고 가는 여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봤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다. 주차장 가로수에 잎이 무성했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전화를 하고 걸어갔다. 모든 게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정상 속에 숨겨진 사라지지 않으려는 작은 저항들을. 그리고 그 저항 속에서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